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2020년 한 해가 완전히 다 저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2020년은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을 강타했죠. 그리고 괴로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노동 이슈로는 탄력 근로제가 이제 기간이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2020년 말 아니지 2021년 초에 그죠?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진짜 너덜너덜하게 통과가 되었죠. 가만히 보면 이게 과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가? 네, 원천과 발주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없어요.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예 처벌도 안 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중대재해라고 하는 게 뭘까 하고 또 찾아봤어요. 크게 다치면 중대재해인가? 크게 다치면 중대재해예요. 근데 중대재해라고 하는 거가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중대재해인데 검색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다 못하니까. 이 안전보건공단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즉사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14일 이내에 사망사고가, 그러니까 사고가 난 지 14일 이내에 돌아가셔야지 중대재해가 되는 거예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1명 말고요.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건 진짜 불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몇 주예요? 4, 8, 12. 전치 12주, 13주 정도 되는, 13주겠네요. 3개월이니까. 전치 13주. 안 끊어줍니다, 어지간해서는. 그죠? 우리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뚝 까맞고 막 이렇게 해도 전치 6주 이러면은 어우 크게 다쳤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전치 13주면은 3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되는 그런 부상자가 1명도 아니고요. 2명 이상 발생을 하면은 중대재해랍니다. 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이거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중대재해랍니다. 즉 중대재해라고 하는 요건 자체도 되게 까다로운데 근데 어쨌든 지금 들어만 본 것만 가지고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진짜로 큰 사고잖아요.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처벌 안 받습니다. 그리고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년? 네, 2년 유예를 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안전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게 나와요. 2020년도 산업재해 부분이 아직 통계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2019년도 재해 발생한 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봅니다. 2019년도에요. 전체 산업재해자가 10만 9,242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고 사망자가 855명이고요. 질병 사망자,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입니다. 질병 사망자가 1,165명. 그래서 합쳐서 2,020명입니다. 2,020명. 질병재해로 사망하는 경우가 어쨌든 생각보다 많이 인정됐네? 와, 1,165명 많이 인정됐네?가 아니고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은 이 산업재해라고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지병이 있어서 그랬다는 둥 뭐 이래가지고 막 다 빼요. 그죠? 우리 그 택배 노동자들 과로로 쓰러지게 되면은 택배 회사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병이 있었다라고 그러죠. 지병이 있어서 죽었다. 그걸로 돌아가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 일주일에 택배 노동자들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노동하거든요. 16시간 뭐 이런 식으로 노동을 해요, 실제로. 그러면 일주일 하면은 거진 한 70시간, 80시간 이런 식으로 합니다. 90시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과로사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이면은 과로사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셔도 지병이 있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실제로 산업재해에서 질병 사망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산업재해 사망자들 중에서 질병 사망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상당히 비율이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65명. 뭐 통계가 지금 이게 그거 안전보건공단에서 이렇게 나온 자료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자료예요.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상한 그 동영상도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했었죠. 멍청하게 사망하는 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스에 손이 잘리는 뭐 이런 걸 해놓고 그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놨어요. 멍청하게 사망하는 법. 그러니까 옛날에 그 TV 쇼 중에 뭐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바보처럼 사망하는 경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전사고 나는 그런 영상들 많이 올렸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게 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멍청하게 사고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영상을 올리는 데가 공단입니다. 공공기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하여튼 그런 곳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자료다. 굉장히 보수적인 자료다라고 보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 좋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 한 해 사망자 숫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2020명, 사고 사망자 숫자가 855명이죠. 자, 그 855명 중에서요. 여기 보면 잘 보이실라나? 찾아보면 사실은 나오는데 자료가 이게 이제 그 인원수 사업장 규모별 이제 산재 사고 사망한 숫자 사망 사고의 숫자들입니다. 2019년 사고 사망자 현황에 보면 사업장 규모별로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01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5인 미만에서 301명. 855명 중에서 301명이면은 30%가 넘죠. 그리고 제일 많습니다. 여기가. 5인 이상 9인 미만, 9인까지, 5인에서 9인까지, 그러니까 10인 미만이죠. 10인 미만에는 110명. 확 줄어들죠.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죠. 그리고 10인부터 15인까지가 88명. 한 해 동안. 그리고 16인부터 29인까지가 97명. 30인부터 49인까지, 즉 50인 미만이 64명. 근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이 언제부터 되죠? 4년 뒤부터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안 되고요. 사업장 규모별로 봤을 적에 제일 발생 빈도가 높은데 사망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데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더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계산을 해보죠. 뭐 계산기 두드리면 되잖아요. 계산기 있네. (301명) 나누기 855명 곱하기 100 하면은 35.2%입니다. 35.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이 발생한 경우가 35%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업자를 처벌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오너다, 기업인이다, 대기업이다 그렇게 한다면 이럴 것 같아요. 난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안 지고 싶으니까 장부장이 애들 4명하고 3명하고 같이 4명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 내. 김과장도 사업자 등록증 내.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까지 과장, 부장이었던 사람들을 사장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나 이런 것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죠. 실제로 많이 벌어집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2020년도는 조금 편하게 시설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는 조금만
일 빠릿빠릿하고 잘 하는 것 같으면 사업자 등록증 내라고 그럽니다. 사장 해가지고 돈 벌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고용을 책임져 주기 싫다는 겁니다. 인건비 많이 들어가니까요. 자, 원래 원안은 이렇지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원래 원안은 산업재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처음 발의했을 적에는 시민들이 그렇게 발의를 했을 적에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차별 없이 원청 발주처까지 다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노동을 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당하고 예, 이 둘이서 짝짝꿍을 해가지고 너덜너덜하게 걸레 조각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사람이 왜 일을 합니까? 왜 일을 하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죠. 돈을 벌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고 배 골지 않게 하고 싶고 예쁜 옷 입혀주고 싶고 그리고 아플 때 병원비 대고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노동자가 일을 함으로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가치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운영을 하죠. 노동자야말로 실질적인 세상의 창조자, 실질적인 세상의 운영자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의 창조자, 운영자 이런 말은 어디에서나 나오죠? 예, 종교 경전에서나 나오죠. 신입니다, 신. 노동자가 바로 신이에요. 진짜 세상의 주인은 노동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인데 노동을 하면서 불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 노동 현장은 안 그렇죠.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가 노동을 하려면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한테 가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는 하에서만 노동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노동자는 자본가의 해고 압박의 위협에 의해서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됩니다. 뉴스에서 무슨 사고가 날 때마다 뭐라고 그럽니까?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노동자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거를 안전 조치, 그것을 제대로 지켰는지 경찰이 조사를 한다. 크레인에서 와이어가 파단이 된 사고가 있었죠. 한 달 조금 전에 사고입니다. 그죠? 크레인에서 와이어가 파단이 된 사고입니다.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대요. 이런 뭔 개 헛소리 같은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 봅시다. 죽으려고 일을 합니까? 노동자가? 위험하려고 일을 해요? 목숨 바쳐가면서 내가 오늘 얘들아 안녕, 아빠 일하고 올게, 엄마 일하고 올게, 이렇게 하고 일하러 나왔는데 죽으려고 일을 한다고요? 개소리죠. 노동자가 왜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합니까? 자본가들이 하청, 재하청, 제재하청 이렇게 해가지고 N차 하청을 해서 단가를 후려치고 빨리 작업을 끝내야 되게끔, 빨리 작업을 끝내야 되게끔, 예. 안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무리하게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 공사 현장에서 있었댔죠. 건설 현장에서 있었는데 불법입니다. 그런데 5차 하청이었어요. 법적으로는 몇 차 하청까지 가능한가요? 공사 현장은, 건설 현장은 1차 하청까지가 합법입니다. 왜요? 종합건설사는 전부 모든 공사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전문 건설사, 즉 1차 하청에 이렇게 일을 맡깁니다. 그죠? 그러면 1차 하청에서, 즉 전문 건설업에서, 업체에서 그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뭐 20% 자기 거 하고 밑에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2차 하청이 되죠. 2차 하청은 또 한 20% 떼먹고 밑에 하청을 줍니다. 3차 하청이 되죠. 4차 하청, 5차 하청. 계산 한번 해보세요. 20%씩 떼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해볼게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동일한 비율로 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동일한 비율로 뗀다. 그러면 만약에 원래는 100이었다. 원래는 100이었다. 그러면 20%를 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80%만큼이 넘어가는 거죠. 밑으로. 그러면은 예, 곱하기 0.8 하면 됩니다. 곱하기 0.8. 그러면은 디짓을 좀 카트를 하고 예. 그 다음 자 1차 하청입니다. 80만큼 받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20%를 떼고 80%를 밑으로 넘겨줍니다. 3차 하청입니다. 곱하기 0.8 이렇게 하면 64. 100에서 64가 됐죠. 그럼 2차 하청만에 벌써 36만큼이 나간 겁니다. 또 곱하기 0.8 이렇게 하면 이게 3차 하청입니다. 3차 하청이 딱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네, 3차 하청이 되니까는 절반이 없어졌습니다. 계산기 진짜 아유. 그러고 또 해봅시다. 4차 하청까지 가봅시다. 4차 하청입니다. 40.9. 제가 있었던 5차 하청이면 어떻게 됩니까? 32.7입니다. 거의 70%를 다 이놈 저놈이 다 떼먹고
32%의 공사비를 가지고 그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이 돈 받고 공사가 되겠어요? 공사가 안 되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날림으로 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하고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다리를 쓰면 안 되는데 2019년도부터 사다리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사다리를 쓰면 안 되는데 사다리 써요. 왜? 비계 짜가지고 하면 시간 늦어지거든. 저렇게 계산을 하면요, 오차청 업체는 망합니다. 그죠? 실제로 부도난 회사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 공사 현장에서. 그 1년짜리 공사였는데 그 공사 현장에서 넘어간 회사들이 몇 개 됩니다. 공기는 단축시키고 돈은 작게 주고, 그러니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그 업체에서는 노동자들한테 천천히 안전하게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빨리 눈치껏 일을 하세요라고 할까요? 엄청 좋아됩니다. 일을 끝내야지 돈을 받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게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무서워도, 당장 위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칠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합니다. 왜? 어차피 안전조치 해달라 해봐야, 안전조치 해달라 해봐야 잘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데 노동자들이 안전불감증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요? 멍청해서 사고가 난다고요? 완전히 개소리죠. 완전히 개소리입니다. 그러니 기업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사고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 규모가 작다라는 거는 몇 단계 더 하청이 됐다라는 거니까요. 특수한 경우에 사다리를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아주 비좁은 데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 비계를 설치를 못하는 곳에서는 사다리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2인 1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사다리를 잡아주고 한 명이 위에서 작업을 하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 사다리를 잠깐 잡아줍니다. 네, 잡아줘요. 잡아주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갖고 작업하고 있으면 밑에서 그거 작업하는 거 도와준다고 다른 작업들 합니다. 커팅하고 막 이런 것들 합니다. 실질적으로 2인 1조가 아니죠. 한 명 한 명이 각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인 1조 작업하면 되겠네. 두 명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네. 그게 되나요? 두 명이면은 두 명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은 사다리를 잡고 있는 건데 작은 업체 회사 사장은 저 한 명은 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일을 하는데 일을 안 하고 있으니. 개소리죠.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바깥쪽에서 무전기를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고 바깥쪽에서 안전감시자가 수시로 이렇게 무전을 넣습니다. 질식하지 않았을까 하고. 그리고 산소통을 꼭 하나씩 이렇게 챙겨서 그렇게 갖고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조그만 업체라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가서 일을 해요, 그냥. 안전감시자가 안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요. 산소통요? 4명이서 작업을 하는데 산소통 하나 딱 들고 갑니다. 훌륭하죠? 아주 인건비 절약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비용 절약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런데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거 전부 다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2019년도에. 노동자는 자기 죽을 곳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잘리니까. 이 안에도 일할 사람 많다. 당장 이렇게 나와요. 예. 안전조치 해달라고 얘기하면 니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 내일부터 일하지 마라. 짐 싸고 들고 집에 가라. 불평등한 노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하게 이렇게 경쟁을 유도를 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건강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죠? 아까 5차층이면은 전체 공사비의 몇 퍼센트 가져가던가요? 32%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그 업체는 그걸로 가지고 공사를 다 마무리를 지으려 하면은 제대로 임금이나 주겠습니까? 제대로 주겠어요? 법에 안 걸리는 정도로만 줍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줍니다. 그러고 빨리빨리 하도록 유도를 하죠. 돈 실제로 많이 받았어요. 노동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예. 아침에 6시까지 출근을 해서 아침 6시까지 출근을 해서요. 저녁 7시, 8시까지 일을 했었어요. 14시간. 아, 물론 점심시간 있으니까 그거 빼면 그러니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도 좀 되겠죠? 좀 됩니다.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노동자들 중에서 생산직 노동자들 중에서 건설업 노동자들 중에서 돈을 좀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 아주 고급 기술자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아주 긴 시간 일을 하고 거의 최저임금 비슷하게 해가지고 받아갑니다.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겨우 숨 쉬고 살 수 있는 돈을 받아가요. 그러니 피로가 누적이 되고 위험한 현장에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계도 철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번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휘어지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피로 파괴라고 하는 게 되죠. 네, 끊어지고 막 이렇게 부서지거나 이렇게 되죠. 고속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다 보면은 원래 거기에서 설계되어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죠.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기계도 그런데 사람은요. 그런데 작년에 뭐가 통과됐죠? 탄력 근로 기한을 6개월로 늘리는 탄력 근로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그러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6개월 평균 해가지고 6개월을 평균 내에서 주 52시간을 넘지만 않으면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죠. 법 위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수기 때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을 시켜도 불법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비수기 때 40시간보다 작게 시키면 되니까. 그죠? 그러고 뭘 안 줘도 된다? 연장수당 같은 거를 안 주거나 적게 줄 수가 있다. 6개월 평균으로 해가지고 내는 거니까. 이런 나라에서 문씨 아저씨는 문재인 씨는 노동 존중이라고 그럽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이게 노동 존중이랍니다. 뭐 통계청 뭐 이렇게 자료들 찾아보시다 보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법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동자 취급을 안 해줍니다. 예.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받는 법이 몇 개 없어요. 거의 적용을 못 받습니다. 연장수당도 없지요. 야간수당도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 없어요. 연장수당 없습니다. 연차휴가? 예, 당연히 없죠. 오 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도 안 해도 됩니다. 부당한 해고 해도 됩니다. 법의 위반이 아니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법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요, 좋아요.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쉴 수 있는 시간도 잘 없고, 휴가도 제대로 못 받고,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고, 언제 해고됐다고 해가지고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해서 그거 구제 신청도 잘 못하고,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사고 나면
사업주가 책임도 안 진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그냥 노예입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꼬라지로 만들어 놓고 노동 존중이요. 개가 지나가다가 웃겠습니다, 진짜. 안전보호구를 미지급하거나 늦게 교체해주거나 환기시설 미비되어 있는 그런 현장들도 되게 많습니다. 화학물질들, 해로운 화학물질들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에폭시 같은 것 작업하게 되면 환기를 정말 잘 해야 되거든요. 환기 시설 정말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예, 관략근 조절이 안 됩니다, 진짜. 질질 쌉니다. 에폭시 작업한 거 근처에서 전기 만지고 있으면은 집중해야 되는데 정신이 몽롱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화학물질 필터 달려있는 마스크를 달라고 제가 5번을 얘기했는데 5번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냥 방진 마스크 쓰면 되지. 방진 마스크가 그걸 걸러줍니까? 만약에 그러다가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쓰러지게 되면 뭐라고 했을까요? 지병 때문이다. 아, 저 돼지 새끼 저거 지방도 많이 끼어 있고 콜레스테롤도 많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쓰러졌겠네. 아이고야. 그랬겠죠. 그랬을 겁니다. 왜? 책임지기 싫으니까. 분명 세상의 주인은 노동자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아니 모든 노동자들이 다 노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민주당 정권에 미련이 있습니까? 저 놈들은 자본의 하수인이고 국민의 짐이든 민주당 놈들이든 어차피 똑같은 쓰레기들입니다. 진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되고 싶으면,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